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광일이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질머리가 하도 시골말로 그래. 시골말로 성질이 연덕 같다 그래. 광일이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성질머리가 연덕이요. 광일이가 연덕 같다고 그래. 시골말로, 전라도 말로. 근데 광일이도 성질머리가 보통 지랄 연병이 아닌데 지랄 연병 떠는 성격이야. 근데 광일이는 내 성격이 워낙 지랄 연병이라 살다 보면은 광일이처럼 이렇게 연덕 같은 성격으로 살면은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억울한 일이 어딜 가나 생기는데, 근데 광일이가 설령 공가를 놓고 잘못을 놓고 광일이보다 그 상대방의 잘못이 더 커. 그러면은 당연히 억울한 게 맞죠?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당했으면은 억울한 게 맞아서 원한을 사거나 화가 나거나 분이 나거나 화병이 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광일이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나는 아무리 지랄 같은 족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은 안 지거든요. 원한은.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성질머리는 지랄 연병이라 상대방이 나한테 지랄하면은 나는 2배, 3배, 10배로 더 지랄을 해. 그러면 쌍방과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다고 해서 원한이 안 지는 게 아니라, 광희도 사람인지라 내 성향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성격이 있다 보니까 나랑 결이 잘 안 맞으면은 당연히 나도 화딱지가 나지. 화딱지는 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느끼거든요. 내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서두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거야. 상황마다 쌈박질은 많이 해도 원한은 안 진다고. 이 영상의 주제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일기장의 주제는 뭐냐면은 광희는 그런 마인드로 살거든요. 그 사람을 이해는 못하고 공감은 못해도 그 사람 자체를 느끼면은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 사람의 삶이라던가 인생이라던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느끼면은, 설령 워낙 광희도 성격이 성질머리가 연덕이라 쌈박질은 해도 원한은 안 진다고. 100% 이해는 안 돼도 그 사람이 느껴지니까. 그 느껴진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한 번씩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특히 서울이나 광주나 목포나 이런 도해지에서 해남으로 귀농 오신 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해남 사람들 너무 억세다고, 해남 사람들 너무 투박하고 무식하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해. 특히 시골의 면 단위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저씨, 아줌마들은 양반이 많이 없어. 대부분이 다 억세고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무식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언쟁이 붙어도 억울한 일이 생겨. 귀농하신 분들이, 광희도 살면서 무지하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 자체를 느껴보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 왜 그런 가치관을 가졌는지를 느끼면은 원한은 안 져. 느껴지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느껴져서 아니면은 그냥 등 돌리면 되는 거니까, 나무로 살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은 그냥 등 돌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나가면 되니까 그것뿐이지, 내가 나가버리는 것뿐이지, 내가 등 돌리는 것뿐이지 원한은 안 진다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내가 화산면에서 살다 보면은 진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일로만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 일로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노동으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광일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로 치면은 그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라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한 1970년도, 1980년도 이럴 때만 해도 해남에는 머슴살이라는 게 있었어. 머슴살이. 이 머슴이라는 거는 나는 그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말로는 월급이 없어. 그냥 하나의 물건이야. 머슴이라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야. 물건. 그 집에서 일만 하는 물건.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은 현대가 만든 아틀란티스 로봇 있죠. 그 아틀란티스 로봇이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24시간 풀가동으로 일하잖아요. 그 아틀란티스 로봇 같은 취급을 받는 게 1970년도, 60년도, 80년도에 시골에서 나름은 양반집 집의 머슴들이야. 지금으로 치면은 AI 로봇 같은 존재야.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 이 물건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도 바쁜 시기에 그 사람들은 전부 머슴살이를 했어. 아마 잘은 몰라도 한 1970년도, 60년도 후반 이럴 때 광이 학교 다니던 나이의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한갑이 훌쩍 넘어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진짜 노력으로만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지금 2026년에는 그분들이 어엿한 부자가 되셨어. 어엿한 부자가. 이 부자라는 게 아무리 없이 농사만 짓고 살았어도 부자가 됐다라는 거는 적어도 일을 않고도 내가 놀아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한 적어도 해남 기준으로는 적어도 한 7, 8억에서 15억 이상, 7, 8억에서 15억, 20억 정도 단위에 이 단위의 부자들이 되셨어. 근데 못 모르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은 2026년도에는 그분들이 어엿하게 부자가 되셔가지고 통장에 그래도 한 7, 8억은 있고 많게는 20억 있고 이런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광희만 나이 때 또 학교 다닐 나이 때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다고. 2026년 기준으로 치면은 아틀란티스 로봇처럼 그 로봇을 대하듯이 본인들의 삶이 그렇게 AI 로봇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그런 삶을 느끼고 나면은 화딱지 안 하지. 나는 그 시절을 모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광일이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광일이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 이해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느껴보려고 노력하면은 한 번씩 말하다가 화딱지는 나. 너무 무례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온 농사꾼들은 얘기를 해보면은 자, 무례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말을 세게 해. 광일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정도로 말을 세게 해. 아무것도 아닌 말이고 보통의 대화인데도 뭔가 억울한 게 많은 분들이야. 항상 화가 많아. 내가 마을 이장하면서도 그러고 이장하기 전에도 그러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그냥 보통 대화인데도 항상 그분들은 억울한 게 많아. 뭐 조금만 본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대화를 하면은 막 화를 내. 화내듯이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어렸을 때 억울했겠어. 억울한 삶이 얼마나 많았겠어.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억울한 삶이 많았겠어. 내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광희만 나이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광희만 나이 때라 그러면은 한 1970년도, 1960년도 그럴 때인데 1970년도, 6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 말 들어보면은 색거리라는 게 있었어요. 색거리. 이 색거리라는 거는 고리대금이야. 고리대금.
그 국사책 고등학생들이 한국사를 배우면은 그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몰락한 노비들의 얘기가 나와. 근데 그 고리대금이라는 게 1970년도에도 해남에 있었대. 우리 아버지 말로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줘도 나락 한 섬을 그것도 팔라고 빌린 게 아니라 식량하려고, 가족들 식량하려고, 딸린 식구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동생들 식량하려고 누구 옆집에서 나락 한 섬을 빌리면은 그 다음에 해 두 섬으로 갚아야 됐대. 이게 색거리라는 고리대금 문화였대. 해남에 존재했대. 해남의 대부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색거리로 인해서 다 노비가 됐대. 색거리로 인해서 다 머슴살이를 하고 색거리로 인해서 다 노비가 됐대. 요즘으로 치면은 고리대금이야. 근데 이게 이자율이 100%잖아. 100% 이자를 당연하듯이 그렇게 갚아내야 됐던 삶이었어. 지금 이렇게 2026년도에 부자가 되신 이런 농민들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 그 색거리로 인해서 머슴살이를 했다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요즘 시대의 광희 같은 애들이 조근조근하게 점잖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있는 소리하고 지식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사기꾼 같아 보일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본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했던 색거리했던 양반들이 대부분이 다 그때 당시 그 양반들이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락 한 섬을 빌려주면은 그 다음에 두 섬을 받고 100% 이자로 그렇게 고리대금을 받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의 두 섬을 못 갚으면은 다음에 네 섬이 되고 그 다음에 8섬이 되고, 말 그대로 고리대금을 지금으로 치면은 주식으로도 그런 퍼센트 내지가 안 나오는데, 주식으로도 100% 수익 내는 게 정말 어려운데, 주식으로도 안 나는 이자율 수익을 나락 한 섬 빌려줘 놓고 그 다음에 두 섬 받고, 두 섬을 못 갚으면은 그 다음에 네 섬 받고, 그래도 안 되면은 색거리로 머슴살이 시키고, 이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이자 수익이냐고. 요즘은 중앙은행도 그렇게 장사를 못 하는데, 한국은행을 기준으로 한 중앙은행들도 그런 고리대금 장사를 못 하는데, 증권회사들도 그런 고리대금이 없는데 100% 이자율 고리대금을 당연하다는 듯이 해왔던 양반들인데, 그런 삶을 살았던 머슴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머슴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냐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광일이 같은 사람이 젊은 애기들, 요즘 애기들이 와가지고 조근조근하게 말하고 있는 소리 하고 점잖게 말하고 그러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고리대금을 했던 색거리를 했던 양반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야. 따지고 보면은 광일이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학교 다닐 나이에 머슴살이 했던 분들인데 배운 건 없고 글씨는 모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광희 같이 이렇게 좀 배운 애기들이 조근조근하게 말하면서 있는 소리 하면은 있는 척 하면서 말하면은, 그분들은 광희라는 사람 자체가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그 당시에 색거리 받았던 양반들이 그 색거리를 갚아내는 그런 머슴들처럼 억세게 살았겠냐고. 조근조근하게 말했겠지. 보나마나 뻔하지. 색거리를 받는 사람들은 조근조근한 양반들이었겠지. 항상 점잖게 얘기하고 있는 척하고 양반 노릇하고 그랬던 분들한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2026년이 돼서 세월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색거리 받고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해졌고, 그때 당시 색거리 당해가지고 고리대금에 이자를 못 갚고 나락이 계속 밀려있고 빚만 지고 살았던 머슴들은 2026년도에 부자가 됐어. 이제 역정이 됐지. 역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분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여전히도 본인들 기억 속에 유년 시절의 기억이 마음 한켠에, 머릿속 한켠에, 가슴 한켠에 남아있다고. 그럼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2026년도에 아무리 그분들이 부자가 됐어도 본인들 머릿속에는, 본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가난한 거야.
아무리 돈이 아무리 이제 부자의 반열에 올라도 그분들 마음은 항상 가난해. 그분들 마음은 항상 가난이 있고, 그분들 마음은 항상 새거리 당했던 아픔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걸 느끼고 나면은 아무리 광일이한테 무례하게 해도, 아무리 광일이한테 함부로 해도, 아무리 무식하게 해도, 광일이가 잘못한 건 아니지. 광일이가 그분들에게 함부로 한 건 없는데, 그분들의 인생을 느껴보면은 이해가 된다고. 원한이 안 져. 화가 안 나. 아, 그분들의 삶이라는 게 늘 억울하고 새거리 당하고 당한 인생만 살다가 그렇게 이제 와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됐다 한들 그분들 마음이 여유가 있겠냐고. 늘 마음이 늘 가난해. 그 조금만 본인들이 못 알아먹는 말을 하고 조근조근하게 있는 소리하고 지식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불안한 거야. 트라우마를 건드려.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화를 내지. 광일이 입장에서는 화낼 일이 아닌데 맨날 화내. 뭐가 그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럼 나도 답답하지. 답답한데 이해는 느끼니까 이해를 해. 느끼니까. 그분들의 삶을 느끼니까. 내가 왜 그분들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새거리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이해를 해. 이해를 한다고. 그분들의 삶이 느껴져.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분이라. 새거리 당하고 살았던 분이라. 새거리 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월남전까지 참전했던 분이라, 돈 한 푼이라도 보려고 월남전 참전했던 분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느껴져. 또 광일이 시대의 삶으로서도 마찬가지야.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삐뚤어지지 않으면 이상한 애들이 있어. 삐뚤어지는 게 정상인 애들이 있어. 근데 쌈박질은 해. 왜냐, 쌈박질은 할 수밖에 없지. 광일이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없이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 느낀다고. 아, 저렇게 살다 보면은 저렇게 살아온 인생이, 그 사람이 왜 저런 말투가 됐는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지,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자격지심이 많은지, 왜 저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쌈박질은 해도 원한은 안 져.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게 그거야. 쌈박질은 무지하게 화딱지는 나는데 이해가 된다고. 느끼니까. 느끼다 보면은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마을에서도 진짜 광일이 입장에서는 무례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 무례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 많은데, 광일이 입장에서, 젊디 젊은 광일이 입장에서 무례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우리 아버지한테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느껴져. 이해가 돼. 아,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화날 수도 있구나. 아이, 본인 이름을 한글로도 못 적는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두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항상 마음속에 가난이 있겠어. 아무리 2026년도에 그분들이 돈 많은 노인이 됐어도 그분들 마음은 늘 가난해. 그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아무리 무례하고 무식하게 행동하고 그냥 본인들을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도 화를 내. 젊디 젊은 광일이가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든 일을 도와주려고 말을 하는데도 화를 내. 그분들 입장에서는 광일이의 말이 새거리 하는 양반처럼 들릴 수 있는 거야. 새거리 하던 양반처럼 광일이의 말이 들릴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일단 화부터 내. 일단 시골 노인들 특징이 그래. 도와주려고 전화를 하고 도와주려고 말을 해도 일단 화를 내. 계속 화를 내. 그리고 뭐 하나를 요구를 해도 일단 화를 내. 화를 내야 뭔가 됐던 삶을 살았나 보지. 조금이라도 우는 아이 젖준다고 조금이라도 화를 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본인들이 뭔가 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었나 보지. 그걸 느끼니까 이해가 된다고. 이해가 되고 나면은 화는 나도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 사람의 삶을 느껴보면은 화딱지 나가지고 씹새끼 뭔새끼 욕은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느껴지니까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 나쁜 사람은 없어. 그 사람 인생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들어보면은 간접적으로라도 느껴져.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나 같아도 그랬겠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껴져. 그렇게 느껴지고 나면은 일반적인 논리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 사람의 인생을 듣고 나면은 느껴져. 느껴지면은 나쁜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은 안 져. 원한질 일은 아니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알고 나면은 원한 살 일은 없어.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